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판독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만 서식하다가 현실계, 물질계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그리고 또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가르쳐 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과정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카데미 과정이나 이런 걸 굳이 유료로 받지 않으셔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양자도약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주파수, 여러분 의식 주파수가 이제 높아져서 차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 진동수가 아주 높은 격으로, 신격으로 여러분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도 아낌없이 제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또 저를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과 댓글로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그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매칭이 잘 되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 또 제가 또 아주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분야가 양자물리학 분야예요. 제가 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오늘날 과거에 우리가 그 종교와 철학이나 그런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도를 닦아야만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던 좀 신비주의 영역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물질계의 현상과는 좀 다른 현상들, 분명히 어떤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물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했던 그런 초자연적 물리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이제까지는 다 신비주의로 우리가 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럼 종교적 영역, 신앙적 영역, 또 철학적 영역, 그런 어떤 도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떼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약 100년 전부터 양자물리학이 열리면서 아주 작은 물질 세계, 가장 최소 단위의 물질 세계, 인간이 또 이 물질계, 이 현실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입자가 뭔지를 규명한 게 원자라는 그 최소 단위의 입자를 규명하면서 이 원자의 속성을 아주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입자로서 이 입자의 성질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6가지를 대표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으로 해서 양자물리학의 대표적인 해석으로 6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태동이 됐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그 이중 슬릿이라고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길게 2개를 뚫어놓고 슬릿을, 거기에 한쪽 슬릿에만 이렇게 빛 광자를 쏘았을 때, 이 원자를 쏘았을 때, 이 한쪽 슬릿에 이제 원자가 비춰졌을 때는 이게 쭉 한 구멍으로 나가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일렬로 쭉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파동을 이 입자라고 하는 원자를 쏘았을 때 이중 슬릿 2개를 구멍을 가지고 쏘았더니, 한 번씩 단발적으로 쏘았더니 이게 쏘은 그 파동이 이중 슬릿이 됐을 때 2개의 그 슬릿의 모양대로 쭉 입자가 이렇게 박혀서 파동 그 광자가 그렇게 입자로 쭉 패턴이 나야 되는데, 이중 슬릿으로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쏘았더니 반사돼서 관측되는 그곳에, 투영된 곳에서는 2개의 형태로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잔물결 같은 파동이 이렇게 쭉 간섭문이라고 하는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의 그 파동의 입자들이 가서 박혀 있는 것이 관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하다. 슬릿이 두 개인데 두 개를 쏘면 이게 하나로 쏘을 때는 하나로 나오는데 두 개의 슬릿에 쏘면 왜 이게 간섭 무늬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패턴이 생길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관측 장비를 슬릿에다 딱 해놓고 투가 될 때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되길래 왜 입자가 두 가지로 정확하게 입자를 쏘면 하나로 탁탁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모양이 두 개가 된 왜 이게 여러 모양이 될까 하고 신기해서 관측을 해보니 이게 관측하고 있는 카메라가 딱 들어갈 때 관측 장비가 딱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파동으로 안 나오고 입자로 딱 돼서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두 줄로 쫙 그냥 패턴이 나오는 게 관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측을 하면 왜 두 줄로 쭉 나오고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왜 간섭 무늬 같은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여러 가지 패턴이 쭉쭉쭉쭉 줄이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올까? 너무 신기하다 해서 계속 관측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헷갈려 하다가 결국 이론을 정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관측할 때는 입자로 드러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할 때만 입자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물리 현상으로 밝혀진 거죠. 너무나도 많은 실험을 계속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관측하지 않을 때는 이게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관측이라는 행위가 개입될 때는 무조건 입자로 바뀌더라.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광자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이 입자라고 하는 원자, 이 양자의 속성은 이 원자의 속성이 움직임의 형태가 우리가 관측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얘가 그냥 파동으로 있다가 관측이라는 행위가 딱 들어갈 때는 여지없이 입자로 드러나는구나. 그게 이제 처음 이제 화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의 속성을 파고 들어가면서 6가지 속성을 이제 쭉 다 이제 설명을 한 게 코펜하겐 해석이고, 제가 그 양자 물리학 6가지 그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는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에 따라서 관찰 행위는 파동을 입자로 바꾸게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찰 행위가 파동을 입자로 바꾸게 한다. 이거는 이중 슬릿을 통해서 실험이 완전히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제 얘기가 본래의 취지가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걸로 끝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양자 물리학을 들여다볼 때 물리학으로 학문으로만 접근해서 미시세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세계에서의 이 원리라고 하는 원리, 물질의 이 근본 원리 속성이 이 거시세계에서 똑같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시세계라고 하는 이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근본 속성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 접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양자물리학 뽀개기 13탄입니다. 어느새. 그래서 양자물리학 뽀개기 13탄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관찰 행위는 파동을 입자로 바꾸게 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제 트레이드마크가 차 한잔 하실까요? 근데 요즘 차 한잔 하실까요? 잘 못해가지고 같이 우리 차 한잔 하시죠. 이 관찰 행위, 관측을 할 때 비로소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파동이 관측을 하면 입자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물리학 물질의 속성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은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모양들은 고유 임계융합 진동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고유 임계융합 진동으로 딱 그 틀 안에서 그 진동이 딱 형태를 갖춘 임계치가 있어서 요 일정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알고 보면 인계융합 진동 안에서 이 융합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인계치 안에서 요 물질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어쨌든 모든 만물은 다 진동하고 있는데 각자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저마다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입자가 아닌 거죠. 진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파동이고 파동은 입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파동인 거죠. 만물은 다 파동인데 관측을 할 때 비로소 딱 드러나는 그 관측 행위, 딱 관측 행위가 개입될 때만 비로소 물질로서 드러난다. 이게 이제 그 아주 이중슬리 실험으로 물질의 원리, 만물의 근본적인 속성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달을 안 보고 있을 때는 없다가 볼 때만 달이 나타난다는 얘기냐 하고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물질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좀 한번 끌어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 뭔가 딱 그 의식을 했다. 뭔가 인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죠?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파동이죠. 물질이 아니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에너지고 파동이에요. 그죠?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신념들, 믿음들, 그리고 뭔가를 딱 본다라고 할 때 그 인식하는 그 인식,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에너지죠. 그죠? 파동이에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 생각은 에너지 맞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신념이라는 것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로 있는 이 파동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파동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뭐 잡념을 떠올릴 수도 있고 공상을 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별의별 오만 가지의 것들로 그 인식을 하는 행위는 많이 생긴단 말이죠. 생각, 신념, 믿음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게 쑥 드러나는 파동으로 우리는 그냥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 딱 드러난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눈에 딱 우리가 인지될 때 그걸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걸 딱 그 집중할 때 그게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쉽게 또는 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좀 더 이걸 좀 집중을 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사물들 있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들이라고 얘기되는 모든 물질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로 한번 보자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들은 생각의 산유물이죠.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진 것들이죠. 우리가 심지어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 얘기되는 그런 영화 또는 무슨 뭐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 이런 모든 것들도 전파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물질 세계에서 모든 현상들이라고 느껴지는 물질들은 누군가의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파동이 입자로 드러나서 물질계로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건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핸드폰, 모든 전기, 전자기기들, 이런 모든 물질들, 또 심지어 이런 이런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누군가의 신념과 누군가의 확실한 어떤 그 확고한 자기 사상,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 물질로 들어간 산물들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이나 모든 물질 매개체들은 다 생각이 입자로 드러난 것들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입자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 다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런 신념이 뛰어나거나 또는 뭐 머리가 천재거나 또는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의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금술을 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 누구든 어린아이부터 누구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질로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의 산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물건들이 끌어와서 만들어 놓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파동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물건들,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로 눈앞에 여러분 주변에 딱 맞춰지게 만들어 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파동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관측할 때 비로소 입자로 바뀌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이 물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복잡하게 무슨 신념을 강하게 하고 또는 무슨 내가 부가 많아야 되고 또는 뭔가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이래야만 내 생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고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현실 속에서 입자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건 물리 현상이에요. 관측하는 즉시 내가 관측 행위가 개입되면 바로 파동이 입자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한 번씩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파동이 입자로 바뀌게 될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딱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 한잔 더 하시면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죠. 파동은 입자로 바뀌게 되는, 파동이 입자로 바뀌게 하려면 매개체가 뭐예요? 관측행위예요. 관찰행위. 그 관측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측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꿈을 나는 가슴 속에 내가 품고 있다.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목표,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그 동기부여가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눈앞에 딱 드러날 만큼 내가 그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을 행하여도 내가 그럼을 움직이고 그 다음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배제하고 일단은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하나의 행동을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겠다. 지금 당장에 어떤 행위도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 입자로서의 그런 딱 그 행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딱 그걸 붙들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고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그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내가 그 관측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또는 그 꿈이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고 그것이 내 의식을 딱 잡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초지일관 쭉 나가려고 하는 그게 딱 초점이 잡힐 때 비로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파동을 에너지를 입자로 전환시키는 원리예요. 생각을 집중하면 된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의식을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을 원한다. 이것을 내가 지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내가 반드시 집중하고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의식이 끊기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의식을 유지할 때 내가 전화를 해야겠대.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했는데 그 의식이 끊기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지? 의식이 끊기는 순간 물질이 안 만들어지는 행동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있는 동안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제가 재밌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저한테 자주 해주던 농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전라도 지방에 문발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 문발이가 자기 주인이 이제 불러다가 뭔가 이제 얘기를 이제 시키려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문발이를 불렀어요. 그 문발이라는 머슴이 이제 주인이 부르니까 왔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문발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문발아, 네가 내일 남창 좀 갔다 와야 쓰겄다. 그러니까 네 알겠구만요 하고 이제 문발이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주인이 문발이를 찾아서 이제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문발이를 찾는데 문발이가 없어. 야 문발이 못 봤냐? 문발이가 없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해가 다질 때쯤 돼서 문발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문발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남창 갔다 왔구만요. 그렇게 해서 문발이가 남창을 갔다 온 이유가 왜 갔다 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문발이 넌 남창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말에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문발이가 할 일 없이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맨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야 문발이 남창 갔다 왔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헛일하고 온 것들을 가지고 농담 삼아 문발이 남창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뭔가를 딱 그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명령이라고 하는 코어, 그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딱 있어야 문발이 남창 갔다 오는 행동을 우리가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죠. 문발이 남창 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내가 왜 갔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물질로 만들어지고 입자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의식이 깨어있어야만 입자로 만들어진다.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문발이 남창 가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 의식이 분명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걸 이루어낼 거야. 라는 의식이 딱 관찰자 효과로 관찰자의 의식 행위가 개입이 딱 될 때, 이것은 해야 되라는 의식이 늘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입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파동이 입자로 바뀌는 원리가 관찰자라고 하는 관찰 행위, 관측 행위, 깨어있는 행위, 이 생각을,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의식 행위가 딱 깨어있을 때, 관찰 행위가 계속될 때 물질이 비로소 입자화되는 거죠. 관측 행위를 멈추면 파동으로 바뀌어버린다. 생각이라는 파동으로 온갖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하지만 내가 그걸 집중하고 관찰할 때 입자로 바뀐다. 간단한 원리인데도 너무너무 놀라운 치트키 같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아주 핵심 키가 그거예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자나깨나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자나깨나 꿈꾸는 그것이 딱 하나가 항상 잊혀지지 않고 자나깨나라고 하는 꿈속에서도 드러날 정도로 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걸 관찰하고 있을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의 원리입니다. 물질의 원리예요. 물질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단한 원리를 이번에 한번 접목해 보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물질 세계에서 마음껏 연금술을 창조해내는 그런 치트키 같은 능력을 한번 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는 방법 이제 아셨으니까 이 꿈을 이제는 원하는 꿈을 뭐든지 다 이루어내는 그 원리가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이걸 절대로 내가 문발이 남창가듯이 그냥 얼레벌레 뭔 말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실수 없이 다니는 행위가 아니라 딱 의식을 집중하고 자나깨나 이 코어라고 하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하는 이유가 뭐지? 맞아, 난 이걸 하려고 했지 하는 그 의식이 딱 깨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자로 드러나게 돼 있다. 관측 행위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이런 말들과도 치환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잘 꿀팁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고 모든 원하는 물질 다 끌어당기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말이 공감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